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미국이 말이죠. 러시아, 중국 이렇게 전선을 확대해 나가는 것 같아서 이 의도가 무엇인지, 트럼프의 스타일대로 막무가내식 전선 확장인지 참 알 수가 없어요. 저 어떻게 뒷감당하려고 저러는지. 참 재미있기는 하죠. 사실 지난 주말까지만 해도 미국 중국 무역 분쟁이 진짜 난리도 그런 난리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최근 며칠 만에 좀 두 나라의 무역 분쟁 강도가 매우 완화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남의 집안 싸움 구경이 참 재미있는 법인데 초강대국들의 무역 분쟁 같은 건 즐거운 싸움 구경이 사실은 아니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웬만하면 적당히들 하고 끝내세요. 뭐 이런 건 지켜보고 있었는데, 아무튼 지난 주말에 굉장히 강했던 무역 분쟁의 강도가 조금씩 잦아들고 있기는 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이 분쟁이 완전히 끝나는 건 아니고요. 언제든지 두 나라가 다시 붙을 수 있기 때문에 여전히 관심을 가지고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예. 과정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4월 3일, 4일 이때 미국이 먼저 선제 공격을 펼치죠. 그래서 중국산 제품 1,300개에 무려 25%의 관세 폭탄을 부과하겠다라고 선공을 펼쳤습니다. 이게 규모로 따지면 5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한 50조 원 정도 되는 중국의 수출 물량의 관세를 매기는 겁니다. 당연히 중국이 반발을 하지 않을 수 없죠. 중국도 그대로 50조 원에 해당하는 미국 상품 106개에 똑같이 관세를 25% 부과하겠다고 맞섰습니다. 이때만 해도 진짜 두 나라 분위기가 험악했어요. 미국은 시진핑이 굉장히 공을 들이고 있는 로봇, 항공 이런 미래 산업에 집중적으로 관세 타겟을 맞췄고요. 중국은 미국 트럼프의 주요 지지층들이 몰려있는 자동차, 대두, 콩입니다. 이 두 분야를 집중적으로 타겟을 삼았습니다. 예. 미국은 콩이 농산물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수출품인데 이걸 겨냥을 해서 트럼프 지지층이 굉장히 많이 몰려있는 미국 중부 농민들에게 직접 타격을 주겠다는 게 중국의 의도였고, 자동차는 당연히 트럼프의 최대 지지층인 노동자들의 집약산업이니까 이제 트럼프가 제일 아파할 거 두 개를 딱 골라서 패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5일에 트럼프가 다시 1천억 달러 규모의 중국 상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라고 미국 무역대표부에 지시를 합니다. 예. 이제 도박판 레이스처럼 된 겁니다. 미국이 먼저 500억 하니까 중국이 콜 했는데 미국이 다시 500억 받고 더블 1,000억으로 올려 지금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근데 이제 이때도 중국이 즉시 만약에 미국이 추가 관세 명단을 발표하면 우리도 동일한 강도로 즉각 반발하겠다라고 반응을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렇게 양측이 팽팽하게 맞서다가 10일 들어와서 갑자기 양국 반응이 바뀌었어요. 시진핑 주석이 먼저 보아오 포럼이라는 곳에서 개막 연설을 했는데 올해 안에 자동차 수입 관세를 상당폭 내리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 그리고 금융업, 자동차 산업 이 분야에 대해서 대외 개방을 확대하겠다. 그리고 수입도 늘려서 경상수지 균형을 맞춰 나가겠다. 그리고 미국이 가장 신경 쓰는 지적재산권 보호도 강화하겠다. 이렇게 발언을 합니다. 이 발언에 대한 해석이 분분한데요. 일각에서는 시진핑이 먼저 꼬리를 내렸다고 보는 쪽도 있고 오히려 공세를 강화했다고 보는 쪽도 있어요. 그러니까 꼬리를 내렸다고 보는 쪽은 말 그대로 두 나라가 팽팽하게 대치를 하는 상태에서 중국이 먼저 우리가 관세 내릴게요. 우리가 너무 그동안 미국하고 무역할 때 흑자를 많이 본 것 같아요. 좀 줄일게요. 이렇게 발언을 한 셈이니까요. 반면에 이걸 또 다른 공세로 보는 쪽의 시각은 이런 겁니다. 지금 이 싸움을 미국이 먼저 걸어온 건데 중국의 전략이 미국을 역포위하는 전략이다. 그래서 공세 방향을 폭을 넓혔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과거에는 중국이라는 나라가 워낙 특이하니까 선진국들이 중국하고 싸울 때는 여러 나라가 연합을 해야 됐습니다. 중국을 고립시켜 나가는 거였죠. 근데 이번에는 거꾸로 중국이 미국을 지금 고립시키려고 한다는 겁니다. 무역 분쟁을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곳이 미국인데 그렇다면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이 미국에 맞서서 미국을 포위해 나가자라는 전략을 중국이 구사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최근 중국 스탠스를 보면 우리 중국이야말로 자유무역의 수호자다. 우리가 미국보다 자유무역 분야에서는 짱이다. 이런 스탠스를 계속 보여주려고 해요. 그 차원에서 자동차 관세를 먼저 인하하고 지적재산권도 보호하겠다고 하고 이런 카드를 들고 나왔다는 해석입니다. 그런데 이게 갑자기 이제 확 싱거워졌어요. 그 시진핑 발언이 있자마자 요게 이제 미국을 향한 공세인지 항복선언인지 조금 애매한 상황인데 트럼프가 갑자기 트위터를 날립니다.
시진핑 주석님 관세 내려주셔서 매우 감사합니다. 뭐 이런 트위터를 날려버렸어요. 그리고 세라 샌더스 미국 백악관 대변인이 시 주석의 연설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 매우 좋은 신호다. 이렇게 칭찬을 합니다. 그래서 며칠 사이에 양국 분쟁 분위기가 확 가라앉아 버렸습니다. 앞으로 이 분쟁이 어떻게 될지 장담할 수는 없지만 일단 여러 전문가들의 분석은 양국의 무역 전쟁이 적어도 전면전으로 치닫지는 않겠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저도 비슷한 견해입니다. 이게 전면전으로 치닫기에는 너무 두 나라의 부담스러운 요소가 많습니다. 예. 근데 다만 앞으로 두 나라의 정치적 상황에 따라서 분쟁이 재현될 소지는 충분히 있어 보이긴 하고요. 제가 이 분쟁을 이제 앞으로 전망을 하면서 아주 심플하고 무식하게 예측을 해보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둘이 붙으면 누가 이기냐 이런 관점에서 예상을 해보면 진짜 아무리 머리를 굴려봐도 팽팽해요. 5대5로밖에는 분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양쪽 다 굉장히 강력한 무기를 하나씩 갖고 있습니다. 이 미국 쪽에 유리한 무기는 양국의 수출입 규모의 차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미국이 지금 중국으로부터 수입을 하는 규모가 5,500억 달러 정도 돼요. 그런데 중국으로 수출하는 건 1,300억 달러밖에 안 됩니다. 한 3배 넘게 지금 수입을 많이 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요 수치에도 왜곡이 좀 있긴 합니다. 그 중국이 미국에 수출하는 제품 대부분은 부품이 중국산이 아니고 한국이나 일본산이기 때문에 요 수치를 그대로 믿기에는 좀 그런데 아무튼 표면상으로 보면 3배 넘게 무역 불균형이 지금 두 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 근데 문제는 이제 처음에 미국이 500억 달러 제품에 관세라고 배팅을 하니까 중국도 콜 우리도 500억 달러 관세라고 받았다고 말씀을 드렸죠. 요까지는 당연한 겁니다. 근데 이때 트럼프가 그래? 그럼 우린 1,000억으로 올려 더블 하고 판톤을 키웠는데 이때 중국의 반응이 우리도 똑같이 1,000억 이렇게 말을 못합니다. 그냥 입으로만 동일한 강도의 보복을 하겠다고 말만 하면서 1,000억 달러라고 수치를 제시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중국이 쫄아서 그런 게 아니고요. 미국이 중국에 수출하는 물품 액수 자체가 1,300억 달러밖에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기에 벌써 500억 하고 관세를 물렸거든요. 예. 추가로 1,000억을 해야 되는데 1,000억을 하면 1,300억 달러가 넘어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미국 물품에 중국 쪽이 관세를 부과할 물품 자체가 남아있질 않아요. 반면에 미국은 아직도 한 수천억 달러가 남아있는 거고요. 예. 그러니까 더 배팅할 대상이 없는 겁니다. 지금 중국 쪽에서는요. 음. 여기에 만약에 미국이 그래? 그럼 우린 1,000억 더 이러면 이제 중국은 진짜 황당해지는 거죠. 관세를 더 부과할 물품 자체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 싸움이 미국에 더 유리한 측면이 있다는 겁니다. 예. 이런 식으로 숫자가 계속 퍼지면 중국은 더 관세를 부과할 물품이 없으니까 관세율을 한참 높이거나 아니면 중국이 지금 미국 국채를 엄청나게 사모아뒀거든요. 그걸 막 팔아서 보복을 한다거나 이래야 되는데 이건 뭐 세계 경제 질서가 너무 망가질 가능성이 커서 무역 전쟁 자체에서 쓸 수 있는 카드는 중국이 매우 부족하다. 이게 미국의 제일 큰 장점으로 보여요. 예. 이런 한계가 있는데도 제가 5대5 싸움으로 보는 이유는 중국에도 또 막강한 카드가 한 장 더 있기 때문입니다. 뭐냐면 정치의 영역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나라의 정치 시스템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리고 이 전혀 다른 정치적 시스템이라는 건 압도적으로 중국이 유리합니다. 일단 중국은 시진핑이 언론하고 당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죠. 그래서 뭔 짓을 해도 국민들의 비판을 훨씬 덜 받습니다. 반면에 트럼프는 11월에 중간선거를 치러야 됩니다. 게다가 언론도 이미 트럼프 편이 아니죠. 만약에 무역전쟁으로 손해를 보는 미국 기업이 나오거나 뭐 농민들의 불만이 막 퍼지거나 이러면 트럼프는 정치를 해야 되는 사람이니까 선거를 해야 되는 사람이니까 상당히 난처한 위치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반면에 중국은 언론뿐 아니고 뭐 경제 시스템까지도 시진핑 정부가 거의 완벽하게 통제를 하거든요. 예. 예를 들어서 무역전쟁으로 어떤 기업이 피해를 본다. 이러면 그냥 중국은 은행을 돌려버리면 돼요. 야, 은행, 저기 지원해. 이러면 그 불만을 바로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 전문가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미국이 이번 관세 조치들의 효과를 과대평가하고 있다. 그러니까 아무리 그렇게 해도 미국이 중국 경제 성장률을 낮추는 걸 한 0.1%포인트 낮추는 건데 그거 갖고 중국이 끄떡이나 하겠냐 이런 분석이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게다가 세계의 여론도 중국 편에 가깝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국은 오히려 역포위 전술로 미국을 고립시키려고 하는데 이게 먹힙니다. 세계 여러 나라들이 이 싸움을 보면서 심정적으로 중국 편을 들겠습니까? 미국 편을 들겠습니까? 당연히 중국 편을 들 겁니다. 그래서 중국 인민일보 5일 사설을 보니까
아주 묘하게 국제사회를 선동을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는 경제적 세계화의 트렌드에 완전히 역행하는 것이다. 오늘은 그 표적이 중국이지만 내일은 다른 국가들이 표적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적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전 세계에 단결해서 트럼프에 맞서자 뭐 이런 선동을 지금 중국이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무역 자체 영역에서는 미국이 쓸 수 있는 카드가 훨씬 많지만 정치적 영역에서는 압도적으로 중국이 유리하므로 이 싸움의 승패를 쉽게 예측하기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마 두 나라도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어서 시진핑이 유화 제스처를 보이자마자 트럼프가 매우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화답을 해서 잽싸게 화해 모드로 돌입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런데 이번 분쟁에서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가야 하는 점이 있습니다. 저는 이번 사태를 보면서 잘못된 정치가 얼마나 진실을 왜곡하는지, 그리고 심지어 진실을 왜곡하면서도 나쁜 정치가 어떻게 인기를 끌고 유지되는지를 정말 절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무역 분쟁의 승자가 누구냐, 미국이냐 중국이냐 이건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건 이 무역 분쟁에서 이 속을 확실히 챙기는 사람이 두 명 있습니다. 한 명은 트럼프고 한 명은 시진핑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이 이건 미국이 이건 적어도 트럼프하고 시진핑은 막대한 정치적인 이익을 챙기고 있습니다. 두 나라의 경제가 어떻게 되건 세계 질서가 어떻게 되건 나쁜 정치라는 건 이렇게 정치를 활용을 해서 정치인들의 인기를 유지하려고 한다는 거죠. 예. 실제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시진핑이 최근에 개헌을 해서 영구 집권 기반을 닦았습니다. 뭐 시황제가 된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당연히 중국 내부에서 많은 반발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는 겁니다. 예. 그런데 중국이 지금 미국하고 좀 무역 전쟁을 벌이면서요. 이 반발의 목소리가 쏙 들어갔습니다. 관영 언론들이긴 하지만 중국 언론이 매일 보도하는 게 뭐 결사항전, 미국을 박살내자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중국 국민들도 엄청나게 호응을 합니다. 이러면 외부의 적이 강하면 내부의 독재, 민주주의 맞살에 대한 여론이 싹 사라져 버립니다. 이 트럼프도 이게 마찬가지인 게요. 지금 트럼프 뭐 러시아 스캔들도 있죠. 뭐 특검 수사 지금 하고 있죠. 뭐 포르노 여배우하고 무슨 성추문도 있었다면서요. 예. 그 엄청난 정치적인 악재에 쌓여 있는데 무역 전쟁으로 막 질러버리는 겁니다. 이래서 트럼프 지지율이 그때 애초부터 이 무역 전쟁을 할 때부터 내부 악재 무마용이라는 비판이 거셌는데 최근에 여러 여론조사 기관 보니까 대부분 트럼프 지지율이 45%를 넘어요. 그리고 어딘가에서는 뭐 50%를 넘겼다는 보도도 나오더라고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리냐면 민주주의란 때로는 이런 아둔한 결과를 낳아요. 그래서 시민들이 끊임없이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더 좋은 정치, 진실의 정치를 하는 정치인들을 선별하고 지지해야 됩니다. 제가 보기에 시진핑이나 트럼프나 도찐개찐 다 나쁜 정치인들인데요. 무역이나 경제 시스템을 자기 지지율이나 정치적 기반을 닦는 데 이용을 해요. 그리고 실제로 상당한 성과를 거둡니다. 그런데 이게 남의 일이 아닌 게 우리도 역사적으로 이런 거에 너무 많이 속아왔거든요. 박근혜, 이명박, 멀리는 노태우, 전두환, 박정희, 이승만 이 오랜 보수 독재자들이 통치를 할 때 제일 많이 썼던 전술이 먹하면 북한 건드려서 긴장 고조시키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정치적인 위기가 있을 때마다 북한을 건드리고 국민적인 공포를 조장합니다. 이때 여론이 확 돌아가 버려요. 그러니까 트럼프나 시진핑이 지금 국민들을 속이고 있는 것보다 우리는 역사적으로 훨씬 더 많이 속아왔었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태를 보면서 한국에서도 언젠가 또 저런 나쁜 정치를 할 놈들이 꼭 나오겠구나. 그렇게 민중들을 속이고 대외적으로 적을 하나 만들어서 막 싸우는 척하면서 정치적 이권을 챙기는 놈들이 나오겠구나. 이게 걱정이 확 되는 겁니다. 미국이나 중국 같은 저 초강대국에서도 이런 유치한 전술이 먹히는데 한국에서도 나쁜 정치인들이 지금 상존하고 있는데 북한이라는 존재를 활용하지 않을 리가 없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그래서 우리가 더 깨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나쁜 정치는 외부의 적을 강조해서 자기들의 정치적인 기반을 공고히 하는 일을 아주 쉽게 버린다는 교훈이 생기는 겁니다. 미중 무역 전쟁의 승자는 누구냐?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확실히 깨달아야 하는 건 필요 이상으로 북한과의 긴장 관계를 강조하고요. 북한을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 확대에 사용하는 한국 보수 정치에 대해서 우리가 더 강한 경계심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이 점이 우리에게 큰 교훈으로 남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오늘은 미중 무역 분쟁에 관한 여러 소식들을 정리해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평화가 돈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정말로 맞는 말씀이신 겁니다. 북한과 맞서서 분단 국면을 고조시키는 이런 자들이 경제를 살린다는 건 새빨간 거짓말인 거지요. 우리가 이런 거짓말에 속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우리 이완배 기자님과 함께한 시간이었고요. 4월 14일 토요일 낮 2시에는 부산에서 함께 만납니다. 우리 이완배 기자님의 북 콘서트 4월 14일 토요일 낮 2시 부산영화체험박물관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자, 이완배 기자님의 책 판매 그리고 사인회가 있겠고요. 그 옆에서 꼽사리 김용민도 슬쩍 수저 하나 올려놓겠습니다. 예. 예, 예. 자, 이완배 기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